네, 오늘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 바로 변영인 대표님만의 진가를 제대로 확인해 볼 시간,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수상한 공시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돈의 맛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꼭 알아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 기업 공시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바로 TK케미칼입니다. 이 TK케미칼은요, 2007년도 11월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합성섬유와 그리고 원료와 관련된 그 화학 제품의 제조와 가공, 판매, 그리고 도소매와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2008년도에는 이 동국무형 주식회사와 화학사업 부문을 영업 양수받아서 현재까지도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사로는 국내 상장사는 3개사, 그리고 비상장사는 75개사를 거느린 SM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제 사업 부문을 보게 되면은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학 부문, 그리고 건설 부문과 전자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원사와 그리고 사푼덱스 원사, 이와 같은 어떤 화학 부문 매출이 86.6%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설 부문은 9.1%, 그리고 터치스크린 패널 전자 부문은 4.3%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매출 현황 그리고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4,293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 손실액은 208억 원. 단기 순손실은 6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도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30.8%가 감소를 했고요.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 같이 내게 되면서 적자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최근 TK케미칼이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호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 단기 매수세가 증가를 하면서 그렇죠. 이 주가가 좀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닌가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 원인, 즉 모멘텀이라고 좀 불리우는데 네. 우리가 용어적인 부분으로 맨날 모멘텀 하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잘 아직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료입니다. 재료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재료인데 네. 지금 TK케미칼은 이 다소 조금 이 매기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고부가치 사업의 네. 어떤 영역군은 좀 아니었죠. 그렇죠. 회사가 지금 합성 섬유 그리고 이 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을 하고 있는데 네. 흔히 말하는 이 화학 소재의 원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스판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다소 이 폴리에스텍이라고 하는 이게 좀 이게 스판 잘 소재. 늘어나고 잘 이 탄성이 좀 붙고. 좁고 네. 옷이 뭐 구김이 좀 잘 안 가고 그래서 좀 기능성 소재로 많이 우리가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원단이 바로 TK케미칼에서 이제 제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그 원인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게 뭐냐? 자, 네. 먼저 공시 보죠. 좋습니다. 자, 회사 4월 20 그리고 4월 21일에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그리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했는데요. 네. 먼저 16일 공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회사는 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네. 회사명은 대상은 대한해운이고요. 이 회사의 지분 735만 주를 취득하는데 네. 자기 자본의 한 7.1%에 해당되는 190억 원의 이 취득. 취득 후 이 소유 지분이와 3,600만 주, 네. 3,628만 주 정도를 취득하게 돼서 총 소유 지분은 11.3%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취득 목적이 계열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 및 지분율을 좀 유지하겠다. 지금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네. SM그룹의 주요 이 계열사들이 이 대한해운의 어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네. 많은 이 증자를 참여하게 된 거다. 이렇게 좀 뭐 보시면 되는데 네. 이에 따른 TK케미칼이 190억 원의 유상 신주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또 보도록 하죠. 네. 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떤 게 있느냐? 네. 회사는 4월 20날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이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분 예정 주식 수는요 467만 주. 처분 대상의 주식 가격은 5,330원입니다. 네. 처분 예정 금액이 249억 원입니다. 이 기간이 4월 20일부터 네. 5월 19일까지 처분하겠다. 처분하는 이유는요. 네. 재무구조 개선 및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지금 이 TK케미칼이 아까 190억 정도의
자금을 좀 하고 나면 네. 80억 정도의 이 대금이 남죠. 그렇죠.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신주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회사의 운용 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네. 처분 방법은 장내 처분이 아니라 네.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서 467만 5천 주가 블락딜 형식의 이 위탁 투자 중개업자인 NH투자증권에 이제 매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전체 한 발행 주식 총수 한 5.1%에 해당되는 비율인데요. 네. 통상적인 우리가 음.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라는 게 우리 앵커님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할까요? 급락할까요? 저는 사실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제 처분 그 가액이 네. 뭔가 더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주가 하락의 요인이 있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의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그런 금액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뭐 두 가지 다 네. 많은 얘기인데요. 네, 첫 번째는 효과적인 측면, 네. 즉 신주가 한 5%대 지분이 장에서 이제 처분이 된다는 건 주가 가치가 다소 희석되거나 주가의 상승 요인을 좀 저해하는 네, 그런 효과가 좀 있고, 두 번째 또 좋은 점이라고 하는 이 반대의 상황에서 어떤 거냐면 네, 재원 마련을 통해서 네, 안정적인 어떤 재원 마련을 통해서 회사가 유상신주에 대한 어떤 이 지배구조도 네. god보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 수단이 또 되기도 하고, 나머지 운영 자금을 좀 확충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다소 이러한 의사 결정이 네, 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 자사주를 시간에 따라 좀 이렇게 나눠서 교환의 어떤 발행 형태로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 자기 주식 처분이 결정된 이 사항은 네. 계열사의 어떤 자금 지원에 대한 목적이 좀 크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작년에는 어찌됐든 지금 실적이 매출이 한 30.8% 감소했고 네.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 되면서 모두 적자 전환했는데, 그렇죠. 2021년도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외형 가치를 좀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는 증권 예측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외형 뭐냐면 가치 재평가요? 그렇죠. 네. 지금 SM그룹의 이 주요 해운 계열사 중에 하나인 네. 대한해운은 지금 상장법인입니다. 또 하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요, 네. SM상선인데 이 SM상선이 지금 이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분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공모 상단가가 한 네. 2조 5천억에 달하는 어떤 공모 수요 예측이 진행될 경우에 TK 케미칼이 지금 지분 25.3%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지분법 이익 부분이 크게 증가되면 어. TK 케미칼은 지금 이 코스닥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한해운은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소 자산이 좀 큰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자, 외형 가치가 좀 반영이 된다는 건 TK 케미칼 입장에서 네. 회사의 성장 가치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회사의 기업 몸집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예측 사항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원인이 네. 좀 아이러니합니다. 뭐였냐면 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재확산에 따른 이 순환매죠. 그렇죠. 진단 키트, 그다음에 뭐 모더나 온라인 관련주가 좀 교육주, 갔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백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최근에는 러시아 백신 이슈, 그다음에 진단 키트, 손소독제, 뭐 음압병실, 네. 최근에 뭐 온라인 교육주까지 맞습니다. 다 돌고 돌았는데 순환매 장세죠. 다시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네. 영국의 서모킹이라는 이 기업이 이게 이 냉장 저온의 어떤 이 시설에서 이 네. 백신을 좀 운송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운송 경험을 살려서 이제 화이자 백신을 좀 운송한다. 음. 그런데 좀 고무적인 게 네. SM 상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초저온 냉동 컨테이너가 한 20여 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요. 국내 최다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초저온 어떤 백신들이 네. 유입이 될 때 이 배를 타고 만약에 오게 된다면 SM 상선이 이에 따른 운송 수혜가 될 전망이다라는 이 그러겠네요. 매기가 좀 반영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냉정하게, 제가 재료주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 대표님은 좀 깊이 좀 하시죠. 반은 맞고 네. 반은 좀 틀리다. 아. 그런데 일리는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대목입니다. 뭐냐면 네. 당연한 겁니다. 막대한 백신이 빠르게 공수되는 유입, 확보된 물량이 빠르게 국내에 접종률을 높여가야 되는 어떤 이 큰 과제를 갖고 있는 이 시국인데, 그렇죠. 비행기로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운송할 수 있는 양, 그다음에 보관의 어떤 방법부터 여러 가지
이 소요된 비용들이 막대할 것인데 네. 그렇다면 좀 배를 통해서 온다면 초저온 이 냉동 컨테이너선이 좀 유력하다. 이에 따라서 국내 최대의 상선을 보유한 냉동 컨테이너 20대를 보유한 네. SM 상선이 이에 따른 어떤 매기 유입이 저는 충분히 좀 가셔야 될 전망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는 대목이고 네.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한 5,000원대, 5,300원대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가격을 한 번 더 볼게요. 네. 아까 매각 금액이 5,330원이었죠. 그렇죠. 자, 처분가 5,330원에 30원에 시간의 거래를 이제 통해서 매매가 됐는데 네. 지금 오늘 주가가 6,370원. 많이 5,300원이라면 한 요 부분이죠. 자, 요 구간에 네. 매매가 됐는데 주가는 지금 오히려 상단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매도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어. 주가가 5,300원대에서 매도가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네. 주가가 물량 희석 가치가 우려돼서 지금 뭐 영역대로 보면 한 3,000원대로 좀 떨어진다면 네. 이 자기 주식 처분 자체가 좀 악수인데 아. 지금 일단은 이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요인 첫 번째. 네. 두 번째, 지금 콜드체인 관련주로 좀 부각되면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희석 가치에 좀 영향을 덜 주고 네. 회사는 안정된 자금을 좀 확보했다. 네. 두 번째, 어찌됐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어떤 지분이 좀 정리된 희석 가치. 이 부분은 저점에서 어떤 풀리는 영역보다는 훨씬 더 주주가치 부분의 훼손은 좀 적을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이 되는 대목인데 당분간 이런 기존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왜냐면 그래요. 작년에 실적은 안 좋았지만 네. 올해 이 섬유화학 제품의 이 실적 호조가 좀 예상되고 있고 하반기에 SM 상선의 어떤 상장 모멘텀이 좀 가시화가 된다면 네. 회사의 지분법 이익 부분에 따른 어떤 기업 가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네. 훨씬 더 유리한 회사의 어떤 어. 이 계기가 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 TK케미칼 사실 아까도 이제 모멘텀이라는 말씀, 그 모멘텀은 결국에는 이 주가 상승의 재료다 이런 점도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TK케미칼 뭐 실적은 뭐 적자 전환을 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재원에 대한 확보와 이 외형 가치의 재평가, 아울러서 뭐 SM 상선에 대한 뭐 상장 모멘텀,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콜든체인 관련주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고점에 올라와 있는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타점을 어느 정도로 좀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주가가 지금 일봉상 영역대를 보더라도요. 네. 지금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이 구간은 네. 이 구간이죠. 한 2,000 다시 보겠습니다. 구간은요. 한 2,200원대. 네. 2,200원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이 오랜 기간을 네. 일봉상의 기간을 좀 횡보했다. 박스권 영역에서 횡보를 했는데 최근 어떤 기업 가치 부분이 재조정되고 콜드체인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는 것 플러스 SM 상선에 대한 어떤 상장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네. 지금 전일제 기준의 시가총액은 한 4,800억 그리고 상장 주식수는 한 9천만 주인데 네. 지금 이 SM 상선의 이 기대 가치가 2조 5천억 정도 된다면 네. 지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시총은 현재 좀 적다. 라고 예상이 되는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점을 이제 굳이 좀 잡는다면 네. 자, 이 구간입니다. 지금 3,400원이 일봉상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네. 이 지지대 또는 저항선인데 네. 전 이 구간으로 봐요. 3,400원에서 4,300원 구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3,700원에서 4,300원의 구간은 네. 1차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물론 이것도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희석 요인이 좀 반영이 된다면 네. 주가가 좀 조정해 주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하반기든 이 상장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 부과되는 네. 어떤 조정 구간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간다면 네. 한 번 더 전고 영역의 시세를 좀 충분히 분출할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좀 드는데 네. 타점 잡아드렸죠. 3,700원에서 4,300원. 네. 이 포트는 한 15% 비중을 좀 미만으로 해서 네. 저점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상장 모멘텀, SM 상선의 네. 상장 모멘텀까지 플러스 실적의 어떤 턴 어라운드까지를 보고 네. 우리가 이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상항공시 첫 번째 종목 바로 TK케미칼. 네, 역시나 이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우선 포트 비중을 15% 미만으로 담아가시고 중기적 관점에서 3,700원에서 4,300원 구간까지 조정 시 1차 매수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요. 어쨌든 하반기에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SM 상선의 상장 모멘텀까지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고점을 뚫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두 번째 기업 살펴볼 텐데요.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이 초록뱀 미디어는요.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8년도 부직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진행을 했고요. 2002년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사명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이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드라마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부가 사업과 그리고 부동산 사업까지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종속회사를 통해서는요 투자 사업과 이 외식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 콘텐츠 사업 부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상파 3사와 이 종합 편성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콘텐츠 해외 판매까지도 동시에 추진 중인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주몽과 올인이 있죠. 이 상당히 흥행을 이뤄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 사업도 좀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74억 원, 영업 손실은 80억 원, 당기 순손실은 28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3%가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까지 모두 적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이 적자를 낸 데 있어서 이 회사 측은 어떻게 밝혔냐면은요. 아무래도 이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 감소의 영향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컨텐츠 다각화의 일환으로 시도를 했었던 이 어린이 프로젝트의 부가 사업 실적이 이 코로나19 영향과 그리고 외부 환경 영향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회사 측은 밝혔는데요. 그런데 대표님 이 초록빛 네. 미디어가요.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네. 이 드라마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공시를 살펴볼까요? 바로 어제였죠? 공식 어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 최근 매출액의 10%를 이제 초과하게 되면 네. 코스닥 상장 법인들은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 사실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잠깐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판매 공급 계약 내용은요 드라마 어느 날입니다. 일단 제목은 가제인데 네. 국내 방송권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확정 계약 금액은 100억. 최근 매출액이 한 467억이었는데 네. 21.3%에 해당되는 매출 계약입니다. 어. 계약 상대방이 바로 이 쿠팡 주식회사입니다. 쿠팡이요. 이 상품의 판매와 중개, 우리가 뭐 온라인 쇼핑이나 지금 오프라인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네. 이 쿠팡에 네. 쿠팡이 최근에 이 쿠팡이 OTT 서비스를 좀 이게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를 이제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처음 납품하는 국내 콘텐츠가 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계약 기간은 2021년도 4월 21일부터 음. 2023년도 6월 30일까지. 지금 2021년도 11월 이내에 첫 방송을 한다. 네.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이제 이 첫 방을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60분에 8부니까 요새 뭐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요즘에요. 네. 제가 사실 드라마를 보기는 합니다. 근데 60분 8부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요즘. 8부작이면은요. 네. 사실은 뭐 8번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오랜 매일 기간 일일 하는 건 드라마면은 일일 드라마는 아니겠죠? 주간이면 8주가 되겠네요. 한 네, 두 달. 그렇죠. 예상되는 뭐 일주일에 건 두번 될 두 수도 달이니까 있고요. 그렇다면은 11월에 첫 방이면 12월 2022년도 1월까지면 실적 반영으로 좀 따진다면은 네. 이게 뭐 이후에 2023년도 6월 30일까지는 뭐 다시 재방되는 네. 그런 어떤 내용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매출분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21.3%에 해당되는 100억 원의 공급 계약 소식을 이제 전해온 겁니다. 네. 최근에 지금 이 쿠팡 플레이가 OTT 시장에 진출을 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솔직히 가시화가 되면서 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이제 국내 시장까지 참전 양상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 초록뱀 미디어가
이 쿠팡 플레이에 처음 납품하는 네. 이 OTT 콘텐츠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회사는 좀 밝히고 있고 네. 크리미널 저스티스라는 뭐 영국 BBC 뭐 드라마 좀 기억나신 거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 네, 저희가 좀 많이 늙었습니다. 아니, 저랑 같은 네. 연배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도 모르겠네요. 이 배우가 네. 김수현 씨와 그다음에 차승원 씨가 출연이 확정된 이 내용이 2021년도 4월부터 네. 23년도 6월 30일까지의 어떤 이 방영을 전제로 해서 100억 원의 이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고 네. 좀 밝히고 있고 네. 초록뱀 미디어에 따르면 이 자체 사전 제작 드라마의 OTT 향이 최초 계약이다. 이 의미가 초록뱀 있겠네요. 미디어는요 네. 국내의 어떤 지상파 네. 그다음에 종편 쪽에만 납품을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주몽이 있었고 올인. 그렇죠. 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였죠. 네. 뭐 저도 좀 상당했죠. 이 두 개의 드라마는 잘 보셨어요? 저도 뭐 애청을 했기 때문에 좀 잘 아는 드라마인데 네. 지금 어찌됐든 OTT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 제작사들이 네. 이 판로가 좀 활발해졌다. 음. 예전에는 종편과 지상파에 이 국한이 됐다면 네. OTT라는 이 새로운 어떤 신규 콘텐츠가 단발성의 어떤 계약이 앞으로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라는 네. 관점에서의 어떤 실적 전망치도 예상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초록뱀 미디어 어쨌든 뭐 그동안에는 어떤 적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보이긴 했지만 결과를 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향후에 뭐 이 드라마 계약을 시점으로 해가지고요 좋은 신호탄을 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드라마라는 게 사실 흥행을 하면 네. 후반이 또 나오고 또 다시 후반이 나오고 OTT라는 게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에서의 어떤 돌풍, 한류 드라마의 어떤 돌풍이 가시화가 된다면 네. 그리고 이 김수현이라는 이 배우가 중국 시장에서의 아직도 이 인기가 많나요? 매체파고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기가 좀 아주 상당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실적 변화 예측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포인트로 좀 보여지는데 네. 잠깐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지금 일봉상의 어떤 이 영역대로 보면 오. 지금 탄탄하게 일봉상 저점의 영역대는 한 1,430원. 네.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했던 이 3월 23일에 연중 최저점인 730원을 좀 논외로 하고요. 네. 1,400원을 우리가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로 봤다면 회사가 어떤 OTT 시장에 어떤 힘입어서 1,800원을 지금 탄탄하게 형성된 1차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네. 자, 요 구간은요. OTT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모멘텀 반영되면서 주가 좀 나왔는데 네. 주가가 이후에 좀 하락했던 원인은 다름 아닌 실적입니다. 실적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OTT 수혜 여부에 따른 매출 호조가 좀 예상이 됐는데 네. 오히려 매출은 한 2.1% 감소됐고 영업이익과 당기순 손실이 모두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 이유가 지금 네. 어린이 프로젝트 부가 사업에 대한 손실이다. 이게 온라인에서 제작된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여기서는 네. 오프라인에 관련된 어린이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린이를 이제 대상으로 한 이 수익 사업을 네. 코로나 때문에 이 밖에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투자 손실이 좀 발생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네. 지금 OTT향의 판매를 주도하는 첫 성과에 대한 어떤 의미,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해서 네. 지금 후속되는 어떤 흥행 또는 납품 실적에 주목을 한다면 네. 1분기의 실적적인 어떤 변화 또는 턴 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된다면 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네.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신규적인 어떤 적극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봉상 크게 오르는 어떤 영역대는 또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타점을 좀 잡게요. 네. 1,800원에서 2,200원의 구간은 네.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이다. 이 구간이 도래가 된다는 전제입니다. 네. 1,800원에서 2,200원까지는 포트 15%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지금 이 견고하게 탄탄하게 형성된 2,200원들은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네. 2,200원을 좀 이탈한다면 언제든지 상단에서 주가를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네. 1,800원과 2,200원을 기점으로 이 분할시 매수 전략으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최근에 쿠팡 플레이와 이 100억 원 규모의 이런 어떤 드라마 계약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망의 어떤 관점으로 보시되 이제 1,800원에서 2,200원 구간이 이제 조정받을 시에 1차 매수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포트 비중
비중은 15% 미만으로 담아 가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실적치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렌입니다. 이 코렌 같은 경우는요, 1999년도 11월에 설립이 됐고요. 201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개의 종속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이제 주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와 그리고 지문 인식기용 렌즈 등에 대한 개발, 제조, 판매까지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매출액은 4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8.7%가 감소를 했고요. 영업 손실액은 320억 원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적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당기 순손실도 429억 원이 발생하면서요, 적자를 지금 지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만 보게 되면 벌써 50%를 초과하게 돼서요, 이 올해 사업연도에 이 50% 미만으로 손실을 유지해야만 관리 종목에 편입되지 않는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지금 자본 잠식률도 지금 39.9%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의 어떤 재무 구조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님, 최근에요, 이 코렌이 경영권 변경에 대한 이슈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네.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거 참 용어를 왜 이렇게 길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자, 회사를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는데, 네. 기존의 코렌의 최대 주주는요, 주식회사 바이오로그 네. 디바이스였는데, 메디포럼의 3인으로 지금 이 회사를 매각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양수도 주식 총수는요, 1,440만 주, 주당가액은 1,074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155억인데 네. 전체 한 20.9%의 지분을 이 메디포럼 외 3인에게 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금 오늘 오늘 지금 코렌 주가를 보면 네. 1,380원이지 않습니까? 다소 이 어떤 메가 프리미엄이 좀 다운된 그런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딜 클로즈는 지금 2021년도 5월 25일에 네. 이 잔금을 좀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네. 회사의 경영진이 좀 교체가 된 이후에 네. 잔금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좀 종결이 되는 형태인데, 네.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의아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지금 양수인이 바로 메디포럼입니다. 메디포럼이요. 자, 메디포럼이 최근에 메디포럼 제약, 지금 현재 HLB 제약이죠. 그렇죠. HLB 제약의 전 최대 주주였습니다. 메디포럼의 경영진과 메디포럼 제약의 네. 이 경영진 간에 경영권 분쟁이 작년 이 상반기에 좀 가시화가 되면서 네. 회사 어떤 분쟁 요소가 좀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작년 상반기에 이 HLB가 메디포럼 제약을 좀 인수하면서 네. 이러한 경영권 분쟁이 좀 종식된 이후에 어. 메디포럼이 새롭게 회사를 아마 네. 매수하는 것이 좀 아니냐라는 이런 예측이 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에 대해서 메디포럼 회장이 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장사 인수 계획을 좀 밝힌 겁니다. 네. 지금 이 메디포럼 제약의 어떤 과거 경험을 통해서 네. 임상시험을 통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코렌 인수를 통해서 메디포럼의 기업 가치를 좀 높이고 네. 향후에 우회 상장의 길도 열어놓겠다라는 네. 이 계획까지 좀 발표를 하면서 네. 관심이 조금 증폭되고 있는데, 오늘 주가를 보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3.1% 정도 하락한 1,380원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최근에 경영권 양수도라고 하면요, 앵커님, 네.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러네요. 이게 좀 흐름이 좀 다소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의아해요. 오르지 않았는데 네. 바로 이게 과거의 이력입니다. 이 사실은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새로운 인수 주체가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네. 회사의 어떤 모멘텀의 변화, 그다음에 이 경영 환경의 변화를 좀 예상하면서 네. 주가가 좀 단기간 좀 급등하는데, 메디포럼이 과거에 메디포럼 제약과의 분쟁을 통해서 네. 어떤 이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에 메디포럼 자체의 어떤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명쾌하게 네. 어떤 성과를 좀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메디포럼의 네. 이 코렌 인수 자체가 네.
다소 이 시장에 좀 어떤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코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최근 경영권 변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대 주주, 이 주식 양수도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 관점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투자 대응해 나가셔야 되겠고요. 지금 저희 수상한 공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바로 짚어보겠습니다.